그럼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신경계에서 증상 용어 들어왔죠. 그래서 앞에서 뭐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2교시의 첫 번째 의학 용어는 syncope, 실신이라고 하고요. fainting, 기절. 그래서 우리 syncope이라든지 fainting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뇌로 가야 되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그 잠깐 동안 의식이 소실되는 것을 실신했다, 뭐 기절했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용어로는 syncope, 실신, fainting, 기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vuls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seizur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뭐 syncope, fainting도 마찬가지고 컨벌전이라든지 시저 같은 경우는 그 뇌로 가는 혈류량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뇌의 이제 비정기적인 자극 때문에 우리 뇌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전류가 움직이면서 흐르면서 각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래서 싱코비든 페인팅이든 컨벌전이든 시저든 이제 뇌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이 되는 거다. 근데 경련이라든지 발작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근육을 막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떨리는데 아무래도 동작이 크게 떨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적으로 뭐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국소적으로 한 부분이 뭐 얼굴 부분이라든지 다리 부분 이렇게 국소성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련이나 발작은 동작들이 조금 큰 거고요. 여기 트레머라고 해가지고 떨림은 여기 보시면 뭐 떨리거나 진동이 있는, 그래서 경련 같은 경우는 크게 동작들이 이제 그 나타나는 거고요. 트레머 같은 경우는 작은 동작으로 뭐 전신 부위라든지 국소 부위가 진동이 있는 요 상태를 트레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틱 장애 같은 경우는 뭐 정신의학과에서 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틱도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틱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얼굴이라든지 머리 부분, 목 근육에 발작적이면서 돌발적이고 율동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불수의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틱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마지막 장에서 그 정신의학과에서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 음성 틱 장애가 있고요, 운동 틱 장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불수의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 틱 장애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틱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따라 하면서도 이렇게 틱 장애가 동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얘가 일시적으로 잠깐 틱 장애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이 틱 장애가 음성 틱 장애든 운동 틱 장애든 1년 이상 요 불수의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만성으로 돌아가는데, 요 만성 틱 장애를 우리 뚜렛 증후군, 뚜렛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아마 틱 장애라든지 뭐 뚜렛 증후군 같은 경우는 들어본 학생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틱이라는 것도 신경계 질환 중에 하나이면서 이런 불수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그 신경계 증상 용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우라. 우리 뭐 아우라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오기 전에 뭐 아우라가 비친다 뭐 이러는데, 사실 이 오라 또는 아우라라는 것은 조짐 또는 전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장애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전조 증상 또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조 증상이나 조짐을 오라 또는 아우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혈당 쇼크 일어나기 전에도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작 같은 것도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오라, 아우라라는 요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장애 변화 감지, 그러니까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떤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혈당 쇼크, 의식 소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오라, 아우라를 어떤 특징을, 어떤 질병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파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에세지아라고 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A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없음, 뭐뭐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세니아 같은 경우는 힘이 없다. 네, 무력증, 힘 없음증이라고 해서 에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힘이 파워라든지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력증, 힘 없음증이라고 해서 에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파지아, 그래서 실어증 또는 언어 상실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어파지아 같은 경우, 실어증 같은 경우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등 표현력이라든지 언어의 이해력이 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실어증, 언어 상실증은 말을 하거나 언어의 이해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실어증이라는 어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단어 같은 경우는요, 조금 많이 암기를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어파지아에서는요, 뭔가 이제 그 실어증, 말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요렇게 모터 어파지아, 운동 실어증이 있고요. 센서리 어파지아라고 해서 감각 실어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 어파지아 같은 경우는 대뇌 피질에, 우리 이제 그 대뇌 피질 배우셨죠? 세레브랄 콜텍스. 대뇌 피질 중추의 병변에 의해 가지고 말하거나 쓰는 능력이 없어진. 그래서 요 운동 실어증 같은 경우는 환자는 이렇게 듣는 말이라든지 쓰는 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알고 있지만 운동 실어증, 모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런 실어증을 운동 실어증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모터를 붙여서 모토 어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센서리 어파지아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청각이라든지 시각 언어 중추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해 가지고요. 조금 그 언어적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터 어파지아 같은 경우 다 이해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고요. 센서리 어파지아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 생각만을 말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이 되는 이런 상태를 센서리 어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파지아는 실어증, 언어 상실증인데요. 요게 모터,
그래서 능력은 그러니까 이해 능력은 있는데 말이 실제로 안 되는 운동 실어증을 모토 어파지아, 센소리 어파지아, 감각 실어증이라고 해서 감각, 청감각, 시감각 뭐 이런 감각들의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래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이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 실어증을 센서리 어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탁시아라고 해가지고 여기 운동실조증. 에이탁시아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상호 협조를 못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움직이려면 모든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이 나간다. 그러면 왼쪽 팔이 조금 움직여야 되고 상체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에이탁시아 같은 경우는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육들이 서로 상호 협조가 안 돼가지고 뭐 픽 쓰러진다던가 뭐 잘 못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탁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탁시아 같은 경우는요, 앞에다가 세레벨라, 우리 세레벨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뇌잖아요. 그래서 세레벨라 에이탁시아라고 해서 세레벨론 소뇌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해서 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조금 더 세분을 하면 그렇게 명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경이 퇴행성으로 이제 변화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도 소뇌가 침범이 되면은 운동실조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이탁시아는 운동실조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플락시아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에이플락시아 행위상실증이라고 해서, 요 행위상실증 같은 경우는 뭐 실행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 뭐 실어증, 언어상실증을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위상실증, 에이플락시아 같은 경우는 실행증 해서 대뇌에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행위가 상실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계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운동실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운동계 마비라든지 장애가 없고 심지어 감각신경의 이상이나 정신장애도 없는데 목적하는 운동이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뭐 달려야지 라고 하는 목적하는 운동이나 행위의 수행이 곤란한 요런 상태를 이제 에이플락시아 실행증 같은 경우는 여기 대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그노시아라고 해가지고, 에그노시아 같은 경우는 인지불능증, 또 뭐 인식불능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요. 또 앞에 행위상실증을 실행증이라고 한 것처럼 요 에그노시아 같은 경우는 실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실인증, 에그노시아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대뇌의 일부에라고 하는데, 뭐 우리 두정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정엽에 병변이 생겨서 발생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인증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말초에 지각계는 침해되지 않고 의식이라든지 지능의 장애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지능 장애가 있거나 뭐 다른 이제 뭐 병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여기 예를 보시면 이 실인증 같은 거는 보시면 열쇠를 딱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열쇠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이런 이제 그 질병을 이제 에그노시아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실인증 같은 경우도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열쇠를 열쇠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컵을 컵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그 단어를 에그노시아라는 실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네시아라고 해가지고요. 뭐 엠네시아, 엄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아마 우리 엄네시아라는 단어는 잘 몰라도 기억상실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상실증, 또 뭐 우리 뭐 좀 나이 든 여자분들이 건망증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건망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뭔 말을 해야지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기억상실증하고 건망증은 살짝 다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엠네시아 또는 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손상이라든지, 뇌 손상뿐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PTSD라든지 이런 것들 원인에 의해서도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이제 그 망각되는, 생각나지 않는 요런 이제 엄네시아라는 기억상실증이라는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손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원인으로, 보상 기전으로 또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뇌 손상을 포커스로 맞춰서 신경계에서 엄네시아 또는 엠네시아라는 기억상실증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또 한번 다뤄보는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LOC, Level of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의식 사정 단계를 이제 알러트부터 시작을 해서 코마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글래스고 혼수 척도라고 해가지고요. 글래스고 해서 이제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 척도라고 해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그 LOC 같은 경우는 의식 상태만 보고 알러트 하냐, 뭐 스투퍼 하냐, 들어오지 하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반응 범주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실인증이라든지 실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실행증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글래스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3가지 반응을 봐요. 그래서 아이 오프닝, 눈을 자발적으로 뜨냐 못 뜨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벌 레스판스, 그래서 언어 반응,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물어봐도 반응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점수를 이제 그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레스판스, 운동 반응을,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팔을 좀 굽혀주세요 라고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한다든지 아예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글래스고 혼수 척도가 있는데요. 얘는 보시면 총점이요, 총 해서 이제 다 정상적인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으면 총 15점이 되거든요. 근데 요 15점을 맞으면 멘탈러티, LOC, 그 컨셔스니스가요, 알러트하다라고 이제 그 점수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3점에서 14점 정도가 되면 드로우지, 기면 상태다라고 하고, 8에서 12점 정도 되면 스투퍼, 혼미 상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7점 정도 되면 세미코마,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세미코마, 그 다음에 3점 정도가 되면은 우리 콤마 상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래스고 같은 경우도요. 네, 잠깐만요. 네, 글래스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정 방법이 환자 곁에 가까이 가서 구두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계한 반응, 눈을 안 뜬다 그러면은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눈을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언어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소리로,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신지 아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벌 리스판스, 언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운동 반응 같은 경우는요, 언어 지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왼발을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무릎을 구부려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통증을 줬을 때 그 통증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인지 비정상적인 반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혼수척도, 멘탈러티를 확인을 하는 이런 또 다른 글래스고 혼수척도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아티카라고 해가지고요. 사이아티카, 좌골 신경통 또는 이제 그 궁둥뼈 신경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좌골, 궁둥이뼈의 신경의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좌골 신경 같은 경우는 사이아틱 너브라고 해가지고 궁둥뼈 신경, 좌골 신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추간판 탈출로 인해 가지고 허벅지라든지, 그러니까 그 등에서부터 요 좌골신경통은요, 등에서부터 다리로 쭉 통과하면서 이제 통증을 느껴서 신경 부위가 따끔따끔 거린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좌골신경통. 그래서 좌골신경통 또는 궁둥뼈 신경통 같은 경우도 좀 나이 드신 분들 보시면 허리 잡으면서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아티카라고 해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그레인. 우리 편두통 마이그레인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두부, 그 양쪽 그 축두에 이제 그 두통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측성으로 시작되는 요런 이제 주기적인 발작의 현관성 두통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요. 다른 증상들 여기 보시면 초조감이라든지 우리 구역질 너지아라든지 보미팅, 그 다음에 컨스티페이션, 다이아리아,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적인 증상뿐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이라든지 정신과 질환 이런 그 다른 증상들도 같이 동반이 돼 가지고 그 굉장히 좀 두통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냥 두통 헤드액이 아니라 마이그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마이그레인 편두통을요, 일측성, 한쪽의 일측성 편마비라고도 하고 또 박동성 통증, 박동성 편마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혈관이, 심장이 쿵쿵쿵쿵 뛰면서 이렇게 박동성 통증을 굉장히 또 많이 호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호발 성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노동자라든지, 근데 우리가 정신 노동자에 많다라고 했는데 정신 노동자 중에 우리 청소년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능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기에도 요즘 마이그레인 편두통을 호소하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이 많아서 히스테리컬하다, 뭐 그 여자의 자궁을 얘기를 하면서 히스테리컬할 때 이 마이그레인 편두통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청소년기라든지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요 마이그레인 편두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살지아라고 해서 요 코살지아 같은 경우는 자결통이라고 해서, 자결통이라는 뜻이요, 약간 그 불에 타는 듯한, 불에 탔을 때 느끼는 통증을 자결통이라고 해서 코살지아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그 CRPS라고 해가지고 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자기 뭐 군대에서 CRPS를 진단을 받아서 오랫동안 뭐 생활을 이제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건데, 요 그 복합 부위, 컴플렉스 레지날 복합 부위의 페인 신드롬, 통증 증후군이 있는 것을 이제 CRPS라고 해서, 우리가 그 통증 순위가 통증이 이제 어떤 질병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요. 통증 순위에서 1위가 요 코살지아 자결통, 그리고 CRPS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지배 영역, 그래서 뭐 손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각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나만 타면은 막 지속적으로 이제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 그 다음에 이 통각이 굉장히 이제 그 센시티브 과민해지고요. 혈관 운동에 이상이 있으면서 이제 발한 스웨팅이 이제 동반이 되는 동통,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게, 그래서 요 자결통 같은 경우, 코살지아 같은 경우도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는 요런 이제 그 동통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옛날에 뭐 마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요 타는 듯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통증 자체가, 그거를 코살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통이 있는데요. 두통은 우리가 이제 헤드액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헤드액, 두통.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전미사를 살펴봤었는데요. 전미사에서 알지아라는 전미사와, 알지아라는 전미사와 디니아라는 전미사가 통증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세팔, 이제 머리를 의미하는, 그래서 세팔알지아, 세팔로디니아 이런 것들도 두통을 의미하는 의학용어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두통은 거의 대부분 그냥 헤드액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의학용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세팔, 뇌에다가 알지아, 디니아를 붙여서 세팔알지아, 세팔로디니아도 두통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퍼 에스테지아라고 해가지고요. 하이퍼, 우리 이제 뭐 굉장히 뭐 많은 거, 높은 거, 예민한 거, 이런 것들 하이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에스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이퍼 에스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감각 과민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그래서 요 하이퍼 에스테지아 같은 경우는 피부라든지 그런 특수한 감각기관의 자극에 대한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상태, 그래서 과민된 상태를 감각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하이퍼에스테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과민인데요. 여기 보시면 감각 이상이라고 해가지고요. 퍼레스테지아라고 해서 퍼에스테지아, 하이퍼에스테지아라고 해서 감각에 과민하냐,
그 다음에 감각에 이상이 있느냐. 그래서 요 감각 이상, 퍼럴 에스테지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저림 증상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감각에, 피부라든지 감각에 이렇게 좀 이렇게 쩌릿쩌릿한 뭐 전기가 막 이렇게 전도되는 느낌이라던가 좀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환촉이라고도 하잖아요. 개미가 없는데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 뭐 이렇게 벌레가 지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감각 이상 저림 증상이라고 해가지고요, 페러스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신경계에서 증상 용어 같은 경우는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신경계 증상에서 마이그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살지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살지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또 신경계에서 빠지지 않는 통증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코살지아, 자결통,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CRPS까지 컴플렉스 레저널 페인 신드롬까지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액 같은 경우는 디니아나 알지아의 전미사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뭐 문제를 푸시거나 이럴 때 꼭 세팔알지아, 세팔로디니아가 아니라도 알지아, 디니아는 통증을 의미하는구나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